보니까 다 잔뜩 유치로 들어가지고 돈이 안 들어져 있어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져 있어요. 안 움직이져 있어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도 지금 자꾸 대출 규제해야지. 신용도 지금 규제하지. 신용도 지금 증권사, 신용 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신용 안 주잖아요. 막 타이트하게 쓰려고 해도 아마 안 준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그런데 또 최고치지. 근데 지금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바닥 시그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석 명절 연휴 전에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다. 그건가 뭐냐. 명절 전후에 5일 동안 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몰려있던 신용융자 자금이, 신용융자 물량들이 앞뒤 전에 출회가 되거든요. 이때죠, 이거. 이때 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량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용이 지금 명절 이후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여전히 높죠. 높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급이거든요. 이제 24조 아마 3천억 정도까지 내려면 신용으로 따지면 아마 바닥이 좀 될 거고요. 신용은 이제 3일 정도 후행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고객예탁금 어떠냐? 고객예탁금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68조 원, 70조 원대에서. 68조 원대에서. 거의 지금 정체잖아요. 여기 보시면. 100조 원 넘어갈 가능성 없는 거고.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없다. 주도주 없다. 주도주는 일단 이제 업종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모멘텀도 없다. 모멘텀은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3분기 장세가 똑같아요. 4분기 시장 전망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수급이 있다. 수급이 주도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단언합니다. 외국인 주식 안 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 선물 가지고 제가 변동성이라고 했잖아, 선물. 이게 하반기 때 수급의 주체는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왜? 이제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면서 선물을 사게 되면 선물이 이제 고평가 되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겠죠. 선물을 사면서 수급의 주체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비차익 중심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10월 달은 4분기니까 4분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배당을 생각하잖아요. 배당.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배당 수익률이 요즘 거의 꽁돈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종합주가 3,000포인트 때는 배당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올해 상장회사들의 단기 수익이 170조 원이잖아요. 배당은 평균 4% 5%짜리 종목들이 늘렸어요.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4% 5%짜리. 엄청 많습니다. 배당 지금 은행주 같은 게 은행주는 거의 대부분 다 5% 정도 배당 나올 거고요. 5% 정도 배당 나올 거고요. 근데 KB금융주를 한다면 작년도 1,770원인데 올해 2,800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2,000원 이상 나오겠죠. 뭐 증권주들도 뭐 주가 바닥권에 있는 미래에셋 대우증권 같은 경우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죠. 증권주 중에서 지금 저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지금 뭐 300원이니까 300원 지금 8,000원대면 뭐 4%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근데 다른 뭐 많죠. 그래서 4% 5%짜리 뭐 4%짜리 주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현물을 매도해가지고 넘어간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배당락 되자마자 바로 이런 배당락 지수를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매도잖아요. 지금 매수요. 이게 이제 수급의 주체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 자체는 수급은 좋아지겠지만 일괄적인 인덱스 매매니까 골고루 올라간다는 거죠. 주도주가 없이 매수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올라간다는 거죠. 이들 종목 시가총액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1, 2% 지수 올라가는 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급의 주체를 수급이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쪽이에요. 3분기 이후에서요. 아직까지 근데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낮아요. 지금에서요. 매수 차익 잔고 아직 그 시동이 안 걸렸어. 지금 매도잖아요. 지금에서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잖아요.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10월 중순부터는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수급적으로.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지. 이게 수급의 주체는 그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주목할 부분 자체가 이제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이제 실적인데, 근데 지금 실적, 우리나라 기업,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예, 이쪽에, 이거들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지수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제 실적을 점검해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가겠어요?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겠지. 이제 끊겨버렸지, 이제. 예, 반등은 나오겠죠? 많이 빠져서 카카오가 지금 거의 고점이 30%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30% 빠졌는데,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겠죠? 얼마? 뭐 13만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지, 이제. 있어요. 예. 왜냐면, 뭐 악재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악재였고, 또 주가 자체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죠. 일단 네이버가 주가가, 네이버도 주가가 미국에 있는 SNS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종목이 주가 비싸다고 그랬죠. 뭐 제한적인 반등이죠. 성장주들. 그러다가 삼성 바이오리스가 주가가 가겠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상장 주도하기, 실적 주도하기는, 주가 주도하기는 어렵죠. 걸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치주들이죠. 가치주들. 저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의미있게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비티크 기업들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가야 된다고 봐요. 소재라든가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가능성은 열려져 있죠. 즉, 이제 금리 인상기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다우지수가 좀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올랐던 것 자체가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합의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10월 30일 날로 미뤄졌죠. 예, 그것도 이제 가치주들의 미국의 다우지수가 현재 성장주들이 지금 금리 인상기니까 상승 주식시장에 주도하기는 어려운 쪽이니까 나스닥 시장에 그런 것들이 하나 계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업종에 주도 업종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당장 조금 전에 시장의 방향은 이제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갈 부분이니까 금리는 뭐 1.7%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산업 관련에 미친 부분이니까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 함께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10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가장 먼저 실적 스타트를 끊는데 잠정 실적이지만은 오늘 삼성전자가 관련된 기사 내용 미리 좀 정보가 노출된 게 노출된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8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될 거다. 예,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발표할 거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오늘 떴습니다. 제가 카피한 건데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 분기단 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의 가이던스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이던스가 얼마냐? 15조 7천억이에요. 15조 7천억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 15조 7천억인데 15조 6천억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죠. 이게. 근데 분기 단위 실적으로 따지면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아마 3분기 실적으로 따지면 분기 단위로 거의 두 번째 많은 실적일 거예요. 있어요. 좋게 나온다는 거죠.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반도체 부분이 의외로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분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어떤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 대표적인 이거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무난하게 나온다. 시장이 근데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하방은 지지가 될 수 있는 실적이지만은 주가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힘들다는 거죠. 왜? 아다시피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빠졌잖아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시장 예상치로 상향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못 갔으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대부분 다 반도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좋게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죠. 다만 실적이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무난하게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종합주가 지수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 삼성전자 지난번 저점이 72,500원이었잖아요. 만약에 내일 주가 빠지면 어떻겠어요? 72,500원대에서 삼성전자가 지수 함께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지하는 거 보면 되겠죠. 내일 주가 만약에 설마 내일 주가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쪽인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뭐 그렇게 뭐 저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조정폭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빠지면 삼성전자 여기서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럼 내일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72,500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무난한 실적이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그 삼성전자 실적이 뭐 어떤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실적에도 거의 한 25% 정도 차지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3분기 실적 자체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오죠. 실적 나쁘게 나올 거 없어요. 다른 업종들 마찬가지. 은행 업종 뭐 무난하게 나올 거고, 증권 업종 무난하게 나올 거고요. 금융주는 뭐 변동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건설주 무난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변수인데, 조선주가 2분기 때 후반 가격 인상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내가지고 1조 원 이상 적자가 나왔는데, 근데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래서 실적에 미치는 전체 영향이 많이, 우리나라 단기순에 영향을 많이 까먹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거의 적자가 거의 뭐 1,000억 나다 있다가 5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변수가 없죠. 다른 것들이 영향 실적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 예상했던 당기순이 170조 원은 거의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죠. 다른 업종들 변동이 크지 않은 거니까 가장 실적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가 이제 산업재 섹터인 조선주가 영향을 미쳤던 건데 조선주가 그 2분기 때 실적에 다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후반 가격의 상승 부분 자체를 2분기 때 반영돼가지고 2분기 때 거의 7천억 정도 적자를 냈잖아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같은 경우 거의 1조 원 이상의 예상보다 적자가 나면서 까먹었던 부분인데 2분기 때는 그게 변수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럼 삼성전자 무난하게 실적이 나온다. 그럼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게 무난하게 나온다고 주가가 싸지가 싸냐? 제가 싸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싸지가 뭐 PR 13배 되는 12.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놓든가 삼성전자 사놓으면 인덱스 펀드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그래도 뭐 쇼크 수준의 실적이 아니니까 반도체판 부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락폭은 지금 뭐 8월달에 좀 둔화되고 있어요. 상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되면 못 가고 있는 쪽이니까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있어요. 시장의 방향은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보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업종별로 점검해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산업재 관련 섹터들 뭐 조금 전에 빅테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그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종목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질적 반등이지 올해 안에 고점 돌파는 힘들죠. 누가 본다 하더라도 카카오라든가 종목들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른 것들이잖아요. 은행주는 뭐 금리 인상기니까 무난하게 뭐 주도주보다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요. 무난하게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오늘 증권주는 시장과 똑같이 갈 거고 보험주도 은행업종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무난하게 뭐 DB 화재를 중심으로 해가서 뭐 보험주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그게 지금 뭐 기대 수익은 크진 않지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소재 쪽에 철강이냐 화학이냐 철강 가냐 화학이냐 이제 앞서 이제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죠. 이게 또 이제 제가 시장을 이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다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이제 3분기 실적을 예상해 볼 때는 결국은 7월달, 8월달, 9월달에 수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보면 이제 엊그제 10월 1일 날 우리나라 9월달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발표가 됐어요. 자, 수출이 16.7% 증가. 금액상으로서는 최대 실적이에요. 역대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 자, 이거 분기에서 여러분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그랬잖아요. 7, 8, 9월달에 3분기 실적이잖아요. 3분기 실적.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겠냐 이거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화학이 자동차들이 주요 수출 품목인데, 이게 3분기 시적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좋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은. 박주영 원영이 이제 펀더멘탈 분석가니까 뭐 월봉 1번 가지고 뭐 해봐야, 저도 뭐 시장의 방향보다는 저는 이제 펀더멘탈과 시장을 예측하는 거니까 주가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박주영 원영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길게 보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간다는 게 박주영 원영에게 시장을 보는 투자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수출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간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19년도에 10월 달인가 저점 찍었다고 그랬었죠. 그때서부터 올라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9년도 11월 달부터 수출 증가가 나타났어요. 이때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월봉 봅시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저점은 우리나라 저점은 2010년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에요. 이때 저점이에요. 이때서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이제 수출은 기저효과가 큰데 결국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 수출이 중요하겠죠. 기저효과 영향이 크니까. 이거 증가세 자체가 작년 대비니까. 예. 진지한 수출 증가는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 중요하겠죠. 증가율은 떨어질 겁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폭이 전반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결국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 10%대라든가, 그 다음 11월달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수출이 이래요. 10월 1일 날 발표된 문제 수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발표된 9월 30일 날 발표된 국내 산업활동 동향 자체는 꺾였죠. 생산, 투자, 소비 활동이 트리플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건 이제, 그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증가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그 영향이 미쳤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기업이니까, 수출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은 좋다. 그러면 수출기업들 중심으로 앞서 그래서 삼성전자 시장이 무난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재, 자동차, 소재, 산업재, 자동차, 실적?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상해본다 한다면. 뭐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나왔는데 수출이,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팍 꺾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수 보러 가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라.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시장, 개인적으로 제가 주가 안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더 빠질 수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3,000포인트 아래로, 3,000포인트에서 전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우리나라 주가요, 정말 주가 쌉니다. 박주영 운영의 기본적 분석가로 얘기했는데 정말 주가 쌉니다. 작년도 단기순이익 우리나라 80조 원인데 지금 170조 원이에요. 170조 원. 배당도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 접근하시면 문제 없어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저는 뭐 기업 내용 위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본래 시장 물어보신 계셔서 대표님 지수는 언제쯤 갈른지요? 갈른죠. 내일 주가 기술적 분석이요. 내일 주가 빠지면 이격이요. 내일 주가 빠지면 또 대바닥 나와요. 자, 기술적 분석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격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코스피 이격이 아마 90 이거요. 96.3이에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20포인트 빠지면 수요일 목요일에 급반등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더 내려갔죠. 제가 지난번에 주가 빠질 때 얘기했었죠. 박주영 전 제가 뭐 기본적 분석가 시장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거 내일 주가 빠지면 만약에 내일 뭐 저는 안 빠진다 보고 있는데 저기 빠져서 내일 주가 빠지면 주식 단기에 다시 급반등 나와요.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만약에 내일 코스닥 시장이 지난번 저점이 얼마였어요? 967이었네요. 968. 뭐 내일 주가 안 빠집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일 그래서 빠질 때 주가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기다리시면 또 급반등 나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이격 기준에서 95 아래로 내려간 거는 1년에 두 번, 세 번 이상 안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주가 빠질 때 급반등 나온다 그랬었죠. 그렇죠? 급반등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반등 나왔어요. 내일 주가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내일 예측하시면 되겠죠. 내일 주가 빠질 때 파시면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20포인트, 30포인트 빠진다. 이 정도 내려오겠네요. 여기 파란색이. 그럼 또 저점이에요. 그래서 단기 낙고 가됩니다. 주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빠르게 내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주식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3,000포인트 올라왔을까요? 어? 올라왔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은 얘기하죠. 역발상 투자가 중요하다. 역발상이다. 남들 주가 빠질 때 비관적으로 볼 때 주식 사게 되면 손실할 가능성 거의 없고요. 남들 좋다고 얘기할 때 따라 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식 저점과 고점 판단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역발상 투자를 해라. 제가 주가가 또 내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한테 따라 사기 못하게 하잖아요. 예? 못하게 하잖아요. 내일 주식 팔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저는 뭐 오히려 저는 회원들 내 기회예요. 기회. 예, 현금도 좀 가지고 넘어왔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주식을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